안녕하세요. 서울 아산플란트 치과 원장 홍준희입니다. 오늘은 치아의 구조와 그리고 신경치료를 왜 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. 치아를 어금니를 예로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잇몸에 뿌리가 묻혀 있고 머리가 올라와 있게 됩니다. 치아는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인체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인 범랑질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체에서 왜 제일 단단하냐면은, 범랑질은 무기질, 석회 성분이라 그러죠. 수사나 인내석이라고 하는 칼슘 석회 성분이 99%를 이룹니다. 인체에서 이렇게 무기질이 많이 침착된 조직은 치아에 있는 범랑질 말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범랑질은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은 타이어에서 이 트레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. 직접적으로 지면과 닿고 가장 많은 그런 거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상아질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뼈만큼 단단한 조직이에요. 그래서 무기질이 70%를 이루고 있고, 마찬가지로 수사나 인내석이라는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범랑질만큼은 단단하지 않아서 아까 자동차의 타이어라 그러죠. 이 트레드가 다 벗겨지게 되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는 것처럼, 상아질이 노출이 된다면은 요 치아는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수명이 거의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주되게 살펴볼 부분인 요 치수 조직이 있습니다. 치수 조직은 흔히 이제 신경 조직이라고 많이 알고, 신경 치료를 할 때 주된 치료의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, 치수 조직은 사실 여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습니다. 혈관이 이 좁은 근단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, 신경 섬유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치통이라고 하는, 치아가 아플 때 이 치수 조직이 신경 섬유를 통해서 이제 뇌 통증을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, 또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요 상아질이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요 줄기세포에서 보수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타이어의 자동차의 비유를 했었는데, 범랑질과 상아질을, 요거는 이제 마땅히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서스펜션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요 액체가 안에 들어있으면서 요 충격을 일부 흡수해주기도 하고, 또 요 타이어를 또 일부 보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, 신경치료는 요 치수 조직이 괴사가 되었거나 괴사되기 직전일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,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요 충격이 가해져서,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이제 충격이 가해져요.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턱 힘이 센 사람인 경우에 요 치아가 지속적인 충격을 받다가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금이 가게 돼 가지고요, 요 신경 섬유가 들어있는 치수 조직과
매우 가까워진 부분까지 금이 가게 된다면은 요 치수 조직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신경 조직이 통증을 느껴서 더 이상 이제 요 치아로 씹어 먹는 게 너무 힘들 때, 그때는 요 어쩔 수 없이 요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신경 조직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흔히 알고 있듯이 오히려 더 흔한 경우죠. 충치가 있어가지고 요런 틈 사이로 이제 세균이 치아를 점점 파먹다가 또 여기서도 점점 치아를 파먹어서 요 신경 조직이랑 가까워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치수 조직 안에 있는 신경섬유가 또 통증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요 충치의 범위를 다 이제 치과 드릴로 제거를 하고, 마찬가지로 요 신경섬유들을 제거를 혈관과 더불어서 한 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채워주게 되는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여태까지는 다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수 조직이 신경섬유가 아직 살아있어서 괴사 직전의 단계에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였지만, 이제 아예 괴사가 돼서 예를 들어 이런 충치라던가 이런 치아에 금이 오래되다 보면은 요 치수 조직이 시달리다가 아예 괴사가 돼서 오히려 통증이 안 느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? 어차피 통증이 없고 그냥 잘 씹어 먹으면 돼서. 하지만 요 충치가 구덩이가 크다면은 요 괴사된 조직과 요 충치의 구덩이가 큰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요 치아는 언젠가는 점점 더 이제 기능을 못하고 요 충치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뽑아야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고 요 겉부분을 보강해주는 그런 보철 치료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괴사가 돼서 요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 신경 조직이 괴사가 된다면은 요 안에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돼가지고 요 뿌리 끝까지 이제 세균이 꽉 차서 요 뿌리 끝에 있는 뼈와 이제 반응을 해서 흔하게 뿌리 끝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뿌리 끝은 치근단이라고 하고, 치근단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요 치아를 또 씹어 먹게 되면은 이번에 약간 다른 종류의, 요거는 굉장히 아프고 날카로운 통증이었다면은 괴사 직전에 느끼는 통증은 요 뿌리 끝에 생긴 염증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약간 둔하고 씹을 때 위주의 그런 압력에 의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통증이 처음에는 없다가도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치근단에 세균이 모여 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통증이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한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신경치료를,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제가 신경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